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하는지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의 최재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그 점도표를 보면은 약간 비둘기파적인 면모와 매파적인 면모가 좀 섞여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 보시는 것처럼 네. 연내 2회 인하 전망은 3월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이제 인하를 아예 예상하지 않는 위원의 수가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위원들이 올해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매파적인 면모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 27년까지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은 기존 3월에는 총 이제 5회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네. 이번에 1회가 축소되면서 4회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점도표가 유지됐기 때문에 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연준 위원들이 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경로는 약화가 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우스에서는 지금 몇 월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 하우스에서는요. 네. 저희는 일단 4분기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이제 5월 달에 낼 때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했었는데요. 다만 그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상황과 실업 물가 상황을 좀 보면은 경제는 되게 견조한 반면에 이제 물가 압력도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고 관망 모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반기로 갔을 때 아무래도 경기는 약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그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네.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긴 하지만 일회적 영향이다라는 게 조금 더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악화되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내려줄 수 있는 이 룸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하는 가능하다. 다만 사실 1회일지 네. 2회일지는 조금 불확실하고 오늘 이제 파월의 전반적인 뷰도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여름에 늦으면 여름에 나타날 건데 아직 그 영향이 얼만큼 될지 지속성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2회 인하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건 조금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다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지금 일회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일각에서는 뭐 이제 그 방향성 자체는 네. 이제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걸 스태그플레이셔너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적이다라고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이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물가가 많이 지속했을 때를 이제 네. 얘기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는 좀 견조하고 실업률도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뭐 이민자 공급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속도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업률이 올라온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뭐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톤이 좀 원론적이었다, 예상을 해볼 만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존의 뭐 5월 FMC나 뭐 다른 이제 발언들과 크게 다른 바는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새벽에 들으면서 네. 생각했던 건 파월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폴캐스터들, 그러니까 예상 전망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할 거다. 뭐 이 정도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톤하고 되게 유사했지만 그 관세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 일단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뭐 중립 이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네. 오히려 뭐 대내적인 상황들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도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기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기존에 재정 투입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 투입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상당히 민간 투자와 소비에 조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13.8조가 1차 추경이고 20조 이상이 이제 2차 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지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봤을 때 민간이 자생적인 회복력이 지금 되게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마중물 역할은 필요할 것이고 지금 35조 총 합쳐 35조 규모면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 GDP 대비 1%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한국은행의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일단은 연일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리 인하 이후에 지난달에 또 속도 조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금리 인하하면서도 약간 신중한 스탠스를 좀 같이 보였는데요. 네.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고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이제 추경에 나설 것으로 모두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 측면에서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일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입장에서는 그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이라는 또 다른 이제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한은의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를 볼 때 저희가 경기가 잠재 성장률 대비 잠재 성장률 하회한 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1년 이상 됐고 지금 경기 하강 압력이 높은 상황이에요. 대외 요인도 안 좋고 그래서 추경만으로 사실 그러면 경기가 완전 회복해서 다시 돌아설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이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내 추가적으로 1회 정도의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또 상반기에 1회 정도 인하해서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는 낮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립금리의 하단이 2.25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한은이 그러면 사실 지금 2.5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폭이 큰데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도 안 내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은의 인하 사이클은 이어진다. 다만 네. 부동산 경기와 추경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연내 1회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것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잖아요. 네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가 그래도 뭐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약간은 또 급등의 상승 탄력이 좀 약간 둔화되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뉴스가 바뀌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앞으로 또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이 가장 네. 중요한 리스크고요. 사실 파월은 중동 이슈에 대해서 이번에 FOMC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 중동발 원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오일 쇼크 같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는다.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사실 저희는 중동 원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최근에 환율이나 시장은 사실 좀 더 다른 요인, 대내적인 요인에 조금 더 영향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나 경기 격차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전이 돼서 유가가 더 급등해서 글로벌리하게 수요 둔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미친 영향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증권 시장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네. 법안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출렁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또 법안이 또 상원을 통과하기는 했는데 이쪽 부분도 관심 있게 혹시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 예. 채권 시장 때문에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GNX 액트가 지금 상원 통과해서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도 지금 대선 공약도 있었고 정책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되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은 총재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뭐 금융권과 관련된 규제도 조금 네. 손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환 관련해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한 접근이 이제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이신데 지수 전망을 여쭤보기는 아, 네. 좀 그렇겠지만 네. 하우스 뷰는 뭐 네. 지수가 지금 3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문제잖아요. 돌파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뭐 거의 3천선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네네. 3천선에 대한 기대감 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상당히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예상도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네. 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예. 해보면 일단은 그 3천 돌파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전체적인 여건 자체가 저희 확장적 재정 정책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들어가고 있고요.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은 확실히 붙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눌려있던 게 있다 보니까 좀 유동성도 많이 쏠리고 있어서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여전히 뭐 경기 불확실성 남아 있고요. 네. 뭐 관세발 미국 대외 요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있잖아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라서 뭐 지수 전망하기 어렵지만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불확실성 자체는 4월 달에 피크를 치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요걸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수출 경기나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금보다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로 또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경기 측면에서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올해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통화 정책은 인하 사이클이고 네. 추경이 일단 지금 집행이 될 거잖아요. 아직 세부안은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추경이 집행되다 보면은 추경의 수혜를 받는 그 주식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수주에 대해서 조금 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AI 산업과 관련된 정책 육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책적인 지원이 그렇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AI가 좀 묻어 있는 테마에도 조금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측면에서는 저희가 금리 내리는 것보다 사실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달러 약세라든가 원화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자도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좀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방 압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부 추경안 나오고 이제 중기 전망 재정 계획이 좀 발표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이 돼야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고 이 경기가 사실 회복은 되겠지만 한국 경제가 사실 성장률이 다시 2% 3%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방 압력이 좀 있다라는 걸 가정해 보고 이제 저희가 WGBI 편입해서 네.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내년 4월부터 이제 또 편입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수요 측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최재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FOMC 결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경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전망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